자, 시청자 여러분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잼버리 대회 예산 1171억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야영장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직접적인 돈은 약 129억 원밖에 안 됐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장 큰 돈이,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부터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조직위 운영비였다라고 합니다. 한 자리씩 감투 쓰고 그러니까 저 인간들끼리 다 해먹는데, 감투 쓰고 한 자리씩 인건비로 해먹는데 대부분의 돈이 거의 70%에 가까운 예산이 다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740억 원이 거기 한 곳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면은 잼버리 대회 예산 규모를 놓고 자료들이 조금씩 들쑥날쑥하는 거를 좀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것도 더 많은 예산을 부르는 분들도 딱히 틀린 거는 아니에요.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수천억 단위의 어떤 비용들이나 심지어 조 단위의 예산 규모를 언급하는 분들도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로 그러니까 전문 언론인들 중에서도 그런 액수를 지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3천억이라든지 2조라는 돈, 이런 돈들은 왜 나오는 말이냐면은 그게 사실 넓게 보면은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전북 지자체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잼버리 대회를 핑계로 전북도와 새만금 지역 전체에 광범위하게 필요 이상의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이것들이 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대회는 옵션에 불과하고 대회 이후를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들 지역에 필요한 그런 특정 지역에 이렇게 지역이 정치 성향으로 편중된 동네에 지자체에다가 개발 놀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국의 다른 지역에 막대한 세금을 끌어다가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도록 개발에 돈을 중앙정부의 예산을 수천억 원이 넘게 갖다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의 초점에서는 일단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뺀다고 못 본 척을 해준다라고 치고, 정말 줄여잡아도 이것들이 쓴 돈이 어느 정도냐면은 잼버리 대회 준비 기간에 가장 직접적인 비용을 최소화해서 따져봤을 때만 그 예산 규모가 1170억 원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문제는 적은 돈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옆나라 일본에서는 2015년에 잼버리 대회를 할 때 350억 원밖에 안 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그 비용도 거의 100%에 가깝게 회수를 했다라고 해요. 그 히로시마시에서는 사실상 지출 비용이 0원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번 전북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기본 예산이 1171억 원에 이후 추가로 들어간 정부와 지자체의 예비비와 특별 교부세만 수백억 원이 또 플러스 알파로 따라와요. 이게 231억 원에 달하거든요. 이거를 모두 합하면은 정말로 줄여잡아도 총 사업비가 1,400억 원을 넘어가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줄여잡아도 지금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가뿐하게 들어갔는데 이 많은 돈들이 왜 그렇게 부족했느냐? 잼버리 대회를 개최했던 전북도를 비롯해가지고 저 인간들 운영비와 인건비로 다 나갔다라는 겁니다. 인건비로 줄줄 세워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거대한 이 조직표를 하나 보세요. 이 완전 또 하나의 대한민국 정부 조직표가 따로 없다니까? 줄줄 세워 나갔다라는 겁니다. 급수가 높은 공무원들일수록 500만 원도 넘어가는 막대한 월급을 받기도 했었고, 온갖 수당을 또 따로 받고 담당자들을 선발하는 것도 면접으로 그냥 지들끼리 아름아름 뽑았다라고 하죠. 실제 우리나라 대규모 야영장을 운영해 봤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그냥 공무원들끼리 지들끼리 정치 인맥 있는 사람들끼리 면접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뽑아갔다라는 겁니다. 조직이 몇 년 동안 이것들이 세금을 탕진했는데 이 조직이 비대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모슴들은 적은데 대감마님들만 한가득이라는 겁니다. 온갖 위원장이네, 부위원장이네, 본부장이네, 부장이네, 팀장이네 하면서 형님 먼저, 동생 먼저 이런 식으로 대감마님들만 한가득이라는 겁니다. 병사와 무기는 적은데 군대에 지금 장군만 가득하고 품위 유지비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전선에서 병사들이 쓸 총알은 없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항목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조직위의 운영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바죠. 무려 74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막대한 돈이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출이 되었던 겁니다. 실무팀이 30개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글로벌 대기업이 따로 없죠. 실무팀이 30개 이상의 총 인원이 117명에 달하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정부 지원위 30명에, 실무위원회 몇 명에, 조직위에, 집행위 또 수십 명에, 거기다가 또 상위 기구가 여러 개가 있고 전북도 지자체 조직까지 특히 막대하게 끼어들면서 이 비대한 행정 조직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은 잼버리 행사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이 제일 중요한 데는 돈이 얼마가 쓰였느냐. 자, 안타깝게도 별로 쓰이질 못했습니다. 필수 기반 시설 235억 원에 야영장에는 129억 원이 쓰였다라고 합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100번 양보해가지고 두 항목을 합쳐서 계산한다라고 해도 대략 300억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직위 운영비가 740억이니까 훨씬 더 거대한 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략 뭐 129억으로 잡든 300억으로 잡든 그것도 적은 게 아니죠. 그 인프라 꼬라지를 보면은 절대로 그 기반 시설에 200억, 300억의 돈을 쓴 기반 시설이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요것도 짚고 넘어가자고요. 지방에서 200억, 300억이면은 거대한 빌딩을 세우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런 예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통해 보시면은 더욱더 실감나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알려진 총 사업비 1171억 원 중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조직위 운영비가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야영장 조성비와 직접 비교해보면 거의 6, 7배 차이고, 나머지 항목을 다 합쳐서 계산을 한다라고 해도 조직이 지들이 해먹은 그 운영비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라는 거죠. 계산하기 편하게 1100억 원 중에서 740억 이상이라고 하면은 거의 70%에 가까운 그 육박을 하는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상한 조직이라는 거예요. 자, 언론에서 이런 상황이 이런 꼬라지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1171억 원은 도대체 어디 갔냐고 따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비판입니다. 아무리 다른 항목들을 부풀려서 잡아준다라고 해도 정작 대회 자체는 뒷전이고 조직위의 이 인건비들을 중앙에서 지들이 헤쳐먹는 비중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이 대회에서. 자, 참고로 2015년 일본 세계 잼버리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8억 엔으로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약 350억 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전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치른다고 들어간 사업비가 줄여 잡아도 1100억 원이 넘어가죠. 350억 대 1100억 원입니다. 자, 예산을 단순 비교해도 우리나라 전북도가 일본보다 예산을 무려 3배 이상 많이 쓴 겁니다. 두 나라의 경제 규모 차이까지 감안하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비율이죠. 자, 그런데 알다시피 3배가 넘는 돈을 썼는데 이 사진을 비교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3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쓴 일본과 우리나라 전북도의 그 행사 결과물을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는 개판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해놓고 보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숨이 나오죠. 수많은 언론들이 그래서 이토록 수천억 단위의 세금을 도대체 어디다가 다 써버린 거냐고 한숨을 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힘당의 김기현 대표도 직접 예산만 1000억 원 이상으로 들어간 가히 천문학적인 사업인데 그간 세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다. 세부 집행 내역을 꼼꼼히 하나둘씩 따져봐야 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스탠스입니다. 자, 그리고 줄여잡은 직접 예산만 일본의 3배가 넘는다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제대로 집행했을 경우에는 원래 최상급의 그 야영 대규모 야영 인프라가 나와야 정상이죠. 이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나더라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어떤 야영장이 나와서 두고두고 지자체가 뭐 이렇게 수익 창출도 하고 국민들도 좀 저렴하게 쓰는 그런 명품 랜드마크가 나와야 정상인데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새만금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거 야영장으로 민간인들 못 씁니다. 무슨 화장실도 부족하고 에어컨도 부족하고 바가지 요금에 잼버리 대회 초반은 그야말로 개판이었죠.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애들이 휴대폰 충전도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죠.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다 증발을 했단 말입니까? 누구의 목구멍으로 그 1100억 원이 넘는 돈이 쳐넘어 들어갔냐라는 겁니다. 잼버리 대회 인프라 부실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결국 삼성이라든지 이마트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나서가지고 두 팔 걷어붙이고 도움을 줬습니다. 삼성에서는 그 귀한 의료 인력들, 의사, 의느님들, 삼성병원의 의료진들, 베테랑 의료진들도 파견을 했죠. 임직원 150명도 무려 그 귀한 삼성의 인력들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러 새만금 지역에 급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에어컨 딸린 화장실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삼성이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 수십 개가 넘는 에어컨 화장실과 샤워실을 뿌렸죠. 대회 운영진들 편하게 다니라고 전기차도 여러 대 지원을 했습니다. 자, 학생들 무더위에 힘내라고 음료수도 무려 20만 병을 실어가지고 트럭 여러 대로 날랐다라고 하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와 기업이 추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입싹 닫고 모른 척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더위 속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학생들 진짜로 큰일 날 뻔했던 사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인명피해 안 나온 게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사람이 안 나온 게 진짜 천만다행이었다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또 두 번째 큰 이슈입니다. 자, 세금이 낭비된 정말로 큰 이유가 여기 또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자, 바로 99번, 99번, 사실상 100번에 가까운 해외 출장을 공무원들이 나갔다라고 하죠. 놀러 간 겁니다. 저거 그냥 정부 행사 준비, 그러니까 연수를 핑계로 인간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 출장 99번이라고 99번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뉴스 기사가 또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나라의 처참한 현실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도표인데 이 도표가 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전북도가 55번, 그리고 메나 전북도 소속인 부안군이 25번입니다. 나머지 뭐 새만금개발청도 뭐 12번 되고 여가부 5번, 농림부 2번 뭐 이렇게 몇 번씩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비율을 보면은 여기서 전북도 소속의 어떤 공무원들, 지자체의 뭐 군의원이네, 도의원이네, 누구네, 위원장이네 하는 인간들, 팀장이네, 부장이네 하는 인간들, 이 인간들의 비율이 단연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전북도 지자체를 이 잼버리 사태회를 두고 그러니까 지자체를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율이 압도적이잖아요. 물론 다른 애들도 혼이 나야 되겠지만. 이러니까 지자체를 비판하고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전 정부를 비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면서 뜬금없이 스위스, 이탈리아 같이 목 좋은 곳에 출장은 왜 갑니까? 핑계는 또 그럴듯하죠. 스카우트 문화를 뭐 유럽의 본고장에서 배운다느니 뭐니. 근데 사실상 이거 그냥 해외여행 간 거죠.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솔직히 그 대회 준비가 안 됩니까? 잼버리를 하는데 베니스의 곤돌라니 융프라우의 철도니 유럽의 관광 명소들은 왜 싸돌아다닙니까? 결국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죠. 특히 아무리 100번 1000번 이해해 주려고 해도 무슨 와인을 시음하고 크루즈 여행을 다니고 베니스 관광에 뮤지컬 관람에 심지어 반일파리 그렇게 좋아하는 호남 지역과 민주당의 양반들이 사케 박물관은 왜 방문을 합니까? 이런 이중성을 보고 있으면 저는 정말로 감탄이 나와요. 정말로. 언론에서 잼버리를 배운다면서 크루즈 여행을 왜 즐겼냐라고 지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99번에 달하는 해외 출장을 왜 갔냐라고 언론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질타를 하는 게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국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남의 집 귀한 애들은 지금 대한민국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와가지고 늪지대에서 플라스틱을 깔고 무더위 속에서 모기와 해충에 시달리면서 개고생에 갖은 뺑이를 치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들은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왔고 유럽 여행을 99번씩 갔다 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참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정상인은 뒷목 잡고 이가 갈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좀 강한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이 나라 정치판은 야구 빠따를 들고 구석구석 정신개조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절대로 과도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이 썩어 빠진 정신머리들 구석구석 사회 대개혁이 되겠습니까? 물리력이 없이 이 나라가 개혁이 될까요? 불가능하다라니까. 자, 솔직히 해외 출장 아예 안 가더라도 잼버리 대회 같은 저런 거 준비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정말로 꼭 필요해가지고 몇 번의 출장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집중된 단 몇 번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해외 출장을 안 간다고 쳐봐. 솔직한 말로 정부나 전북도 지자체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세계 각국과 각 도시들에게 잼버리 대회를 선 개최했던 그 전문가들에게 자문 요청을 좀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거 그 나라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안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거기 와서 눈대중으로 보고 오는 것보다는 견학하고 오는 것보다는 거기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비행기 표를 끊어주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싸고 정확하게 먹히지 않을까요? 돈을 아끼려면은 다 아끼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걸 100번씩 해외 출장을 갑니까? 해외 출장 한두 번만 갔다 와도 이것보다 100배 1000배는 일 준비 더 잘하겠다. 내가 위원장 해도. 내가 해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한여름에 잼버리 대회를 한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뭐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 6년 8년에 달하는 막대한 준비 기간 동안에 뭐 어려운 거 그래. 뭐 야영 프로그램을 짜고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영역도 있겠지. 하지만 미리미리 나무라도 좀 심어놓고 배수시설 같은 거 완비해놓고 그늘막 충분히 준비해놓고 최소한 샤워실, 화장실 준비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 애들이 먹을 간식이나 식량 같은 거를 충분히 준비해놓는 거 초반에 여러분들 왜 식사도 부족했다라고 하죠. 말이 됩니까? 간식이나 식량 같은 거 충분히 준비해놓는 이런 거는
이딴 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똑똑한 고등학교 학생회나 대학생들의 학생 운영회에서도 돈만 있으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이것보다도 무능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에서 쫓겨 나가야죠. 우리나라 모 선박 침몰 사건 그 조사위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이 인간들이 몇 년 동안 수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문재인 정부 동안 쓰기는 썼는데 결국 그 많은 음모론을 만들어내더니 아무런 결론도 못 냈다고 하죠.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입니까? 사실상 그래가지고 활동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수백억이 넘는 세금을 탕진하다가 이 조사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온갖 명목으로 휴가비를 받아가고 보상비를 받아가고 활동비 내 복지비 내 자녀 학비 수당에 가족 수당에 뭐네 생일 기념 경비까지 이런 거를 지들이 왜 받아먹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이게? 세금이 나라 안에 세금이 항상 부족하고 줄줄 새어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에 여러분들 돈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중간에 엉뚱한 사람들, 엉뚱한 인간들에게 줄줄 새어나가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의 마무리 결론입니다. 국힘당은 이번 사건을 반드시 제대로 똑바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공격과 공세를 펼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이고 선택입니다. 상대가 대응하고 방어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도록 정신없이 몰아붙이라는 겁니다. 국민 여론도 지금 판이 깔렸잖아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죠. 지역 감정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분들이 지역 감정을 굉장히 미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젊은 분들조차 없었던 지역 감정이 생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되겠죠. 국민들의 여론이 팔리고 국민들의 여론에 판이 깔렸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왕에 유치한 국제행사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뒷수습을 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하는 게 물론 당연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조질 인간들을 구석구석 확실하게 조지고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회도 제대로 못 살린다라고 해버리면은 진짜 정부 여당도 반성 깊게 해야 됩니다. 정권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죠. 이런 기회도 못 살린다라고 하면. 조질 인간들을 부디 구석구석 확실하게 조지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